질문 있으세요?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들께 뭐 친근하게 네.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 앞으로 정무수석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회와 소통하시고 설득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그래도 강조하고 싶다. 또 야당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 중에 좀 수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인지. 아니 뭐 편하게 하지 마. 오늘 정부수석 인선 관련한 질문으로는 좀 글쎄 하여튼 여야 정당 또 뭐 우리 언론 또 많은 우리 시민 사회와 하여튼 더 많이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열어놓고 할 것입니다. 보신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접 인선을 발표한 것도, 그리고 어제 하루에 2번이나 1층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찾은 것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17개월 만에 질문을 받기도 했고요. 최병우 의원님, 네. 두 가지의 생각이 합쳐진 것 같아요. 대체의 시각이.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었어? 혹은 그래도 협치를 한다니까 좋긴 좋네, 뭐 이런 두 가지일 텐데, 아예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휴대전화까지 저장했다는 얘기까지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그 용산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할 때 보면 사실은 이게 뭐 한 번 일회성으로 만나자는 건 아니고요. 예.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국정을 논의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전화가 거기에 저장이 돼 있는, 그러니까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일단 판단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금 이런 태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그 취임 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태도로 보면 굉장히 그 어떤 전환적 시점이다. 이거는 분명한데,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앞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여러 차례 만날 경우에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냐. 첫 번째는 그냥 물꼬를 튼다는 의미 정도로도 충분히 상징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2번, 3번 갔을 때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속 가능성을 그때쯤 보면 이제 의심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변수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재명 대표와 그 손잡고서 국정을 논의를 같이 해보겠다 이런 의지는 확고해 보이는데, 예. 그게 윤석열 대통령 혼자 의지로 되는 건 아니죠.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호응을 해야 될 거라고요. 예.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한 번 정도 만난 뒤에 그다음에 한 2번째, 3번째 정도까지는 가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른바 이게 대통령과 야당 대표 안에 한 라인이 구축된 셈이다. 만약에 전화 자주 건다면. 근데 이런 거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제까지만 해도 영수회담 얘기할 때 만시시탄이다. 뭐 잘 됐지만, 늦었지만 뭐 잘 된 거다. 근데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협치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로서도 주고받는 게 어떤 건지 중요하겠지만 안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제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제서야 하는 거죠. 사실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2년 전에 취임을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제1 야당 대표를 만나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을 하고 어떻게 민생 문제를 해결할 건지 예. 그거부터 논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불통 이제 무책임 무능력으로서 국민에게 심판을 받고 나서 회초리를 맞고 나서야 좀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그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이제 수락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굉장히 뭐 날짜가 뭐 불안전하고 엎어지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데, 예. 국민의 심판의 목소리를 좀 체화하시고 말로만 낮은 목소리로 국민들의 말씀 경청하겠다, 아니면 국민은 늘 옳다, 이거보다는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부산 엑스포 때 보였던 쓴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쓸데없이 이제 기대감을 심어줬고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으면 쓴소리도 들을 수 있는 대통령, 불통이 아니라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서 이번에 영수회담을 통해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로 친음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의 민생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어제 직접 이재명 대표 얘기 많이 듣겠다 영수회담에서 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직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 날짜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총리 얘기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 소속 사람들 대신에 이 사람을 띄우고 있습니다. 총리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보시기에 이런 인물이 좀 총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정말 협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인물이 있습니까? 저는 만약 저한테 물으면은 예. 총리는 이재호 이재호. 전 장관 예. 이런 분이 좋고 네. 비서실장은 정진석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주호영 예. 전 대표도 떠오르던데 그런 분도 괜찮아요. 개인적인 생각에 예. 저는 주호영 의원님 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보다 훨씬 소통에 능하다고는 봐요. 현재 논의되고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또 언급되고 있는 총리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영 아닌 것 같은데요. 박영선 전 의원이 글쎄 뭐 어떤 선택할지 잘 모르죠. 근데 이게 글쎄 저는 그래요? 그분이 그런 논의를 했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글쎄 듣기에 따라서는 박영선 전 장관보다 주호영 의원을 더 선호하는 듯한 야당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주호영 의원이 꽤 운동을 많이 하시는가요? 야당 의원들 상대로 해서. 예. 다 일제히 이렇게 주호영 의원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뭔가 운동을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한데 어쨌건 자기 측 사람보다는 반대편 사람이 낫겠다. 예. 그러니까 자기 편 사람은 안 된다. 특히 이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따지면 이제 비명계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기 편에 어떤 한편으로 보면 대선 후보로 그러니까 부각될 수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예. 아마 야당 의원들이 지금 박영선 전 의원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이렇게 총리를 하다 보면 자칫 박영선 전 의원에게 뭔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냥 상대편 사람들 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뭐 야당에서 이제 거국 내각 뭐 운운하고 뭐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작 이제 총리가 누구냐 할 때는 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하는 거 보면 뭐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지 않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건 이번 이 영수회담에서 이 총리와 관련해서 아마 대통령은 아마 이 대표에게 뭔가 여러 어떤 인물군에 대한 추천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아마 뭐 추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인물의 어떤 이 기준 뭐 이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논의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병우 의원 이게 있잖아요. 박영선 전 장관이 지난주 한창 불거졌을 때는 야당 의원들 별 얘기 안 하다가 훨씬 소통에 능하고 차분하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엄마라고 유능한 분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야당 사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른바 주호영 총리설이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요. 예. 저거는 주호영 의원이 총리가 되면 좋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예.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가 되면 안 된다는 데에 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왜 민주당은 그렇게 판단을 할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리가 되면 그 국민적인 인지도가 대단히 올라가죠. 그뿐만 아니고 그 야당 출신인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로 그 내정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예. 뭐 그동안에 뭐 탕평이나 아니면 뭐 포용 뭐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해서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환 인사에 있어서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꿨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율이 이거로 인해서 상당히 호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거는 민주당에는 재앙 아닐까요? 그러니까 최병우 의원 말씀을 좀 더 덧붙이면 말씀 끌어 죄송한데 예를 들어 정말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 후보자가 됐을 경우 친문들 혹은 그 아니, 친명들은 민주당에서. 그렇죠. 민주당에서 박영선 전 장관의 인준이 싫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인준을 안 해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야당 사람이니까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고 윤석열 있다. 대통령의 인사 이미지, 예. 그동안의 뭐 불통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확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건 민주당으로서는 바라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래서 주호영 그 의원이 뭐 총리가 되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예.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가 되면 안 된다. 여기에 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총리 얘기가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라가는 의제 말고도요. 특히 그 이재명 대표가 띄웠던 25만 원 지원금을 두고도 여야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이번 주 중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날 계획이 있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있고 윤 대통령은 루마니아 대통령 국빈 방문 있고 국민의힘 낙선제 우참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으니까 사실 목요일이 유력해 보였는데 뭐 지원금 25만 원 문제든 아직 의제가 정리가 안 돼서 오늘 보니까 민주당 쪽 혹은 대통령실 쪽도 조율이 잘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예,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홍철호 신임 수석 정무수석하고 천준호 비서실장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제 한 40여 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고 또 만나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얘기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주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오늘 만남 이후에 내일 모레 계속해서 얘기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쪽이 조금 더 유력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좀 전에 만나는 과정 속에서 뭐 재난지원금 얘기,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얘기도 나올 것이다. 또 어떤 인사추천 얘기도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까 그 두 분의 말씀에 약간의 반론만 잠깐 드리면 박영선 전 장관 얘기요? 네, 뭐 이제 그런 문제 포함해서 드리면 민주당에서 어떤 인사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인 이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말씀하신 게 없어요. 인사에 대해서도 총리가 책임 총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게 없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변화가 진짜 그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진정성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없다면 괜히 인사만 추천하고 그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이번 의제에 포함을 어떻게 시킬지 여부 또 그 과정까지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조금 더 유력해 보이는데 이 영수회담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통령께서 그 뭐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보여주셨던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접근을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전격적으로 뭐 이번 주 안에 두 사람의 만남 첫 번째 영수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는데 저희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봤습니다.